요즘 역시 많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좋은 훌륭한 투자처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내 집 마련은 어디를 해야 될지, 우리 자녀에게 어디에 여유자금, 잉여자금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이 많습니다. 많이 쓰이는 것 중에 어떤 개발 호재가 바로 지하철, 그리고 GTX, 경전철, KTX 이런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지하철, GTX, 경전철이 개통되면 무조건 가격이 오르나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보면은 과거 지하철 개통된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서로 매물이 없어가지고 뭐 서로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 막 삽니다. 그런데 막상 개통이 되고 나면 가격이 추풍 가격처럼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은 개통되고 나서 더 훌륭하게 좋은 지역으로 발전돼서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학군까지도 발전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여기 항상 좋은 호재는 보이지 않는 악재가 같이 따라가게 돼 있죠. 그리고 또 투자하지 말아야 될 지역이 또 이렇게 호재로 반전돼서 가격이 또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보다는 미래를 또 만들어 가야 되고 예측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 같은 투자를 말해주는 전문가들은 매우 혹독하게 많이 힘듭니다. 왜냐고요? 어제까지 얘기하는 건 매우 쉽죠. 그러나 내일을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렵고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저희 같은 부동산 고민 상담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을 많이 키워야 된다. 미래의 예측 능력이 키워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 우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에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대부분 뭐죠? 데이터, 그리고 이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엄연히 데이터나 통계는 어제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미래에 대해서 데이터와 통계가 맞는다면 아마 저희 같은 통계 전공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런 쪽 그래프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결국 데이터 갖고 통계 갖고 노는 사람들 부자 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여차하면은 너무 올랐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 뒤에 호재가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고 그냥 투자를 안 하거나 매각해서 더 그나마 잘하는 투자를 팔아먹고 마음 아픈 마음 상함들이 많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 데이터와 통계 이런 거 가지고 잘 안 맞다 보니까 무슨 호재 하나만 하면은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일찍 자기가 투자하면 되는데 늦게 투자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마지막 꼭자에 투자한 사람 타신 분들은 더 시간이 갈수록 암울한 팔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또 특히 지금처럼 많이 오른 시기 많이 올라서 투자할 지역이 별로 없는 지역은 작은 호재 하나 가지고도 짧은 시간에 급격히 오르고 또 급격히 추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이 지하철, GTX, KTX, SRT, 그 다음에 경전철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하철이나 GTX, KTX 이것은 시작과 동시에는 반드시 호재가 됩니다. 그러나 이게 준공이 나서 개통 시점에 대해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이 미래, 이 준공 이후에 발전된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어떤 지역이 낙후된 지역, 교통이 안 좋아서 가격이 싼 지역들,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철도, 그리고 지하철, 그다음에 이런 GTX 이런 것들로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우리는 맨날 보죠. 우리 철도에 대한 개통 예정, 그리고 개통 지역 이거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발표하고 나면 역 중심을 가격이 바짝 오르게 되죠. 그리고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개통되기 전까지는 호재가 작용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아무래도 초기 발표할 때 많이 오르고 중간에 조정받다가 또 개통 직전에 또 많이 오르죠. 그런데 개통 이후에는
아무런 호재가 이제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동네가 싸늘해지고 오히려 매각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학군적 요인 아니면 공급량의 요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통 이후를 예측을 할 때 그 주변의 시세 그리고 내가 입주했을 때 내가 준공이 나서 내가 개통이 나고 내가 정령 입주를 할 때 시점에서의 가격은 어떻게 형성될 건지 이걸 예측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어떤 그 시점에 어느 지점에 개통되는지를 하나를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지역을 여기서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또 불만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투자가 몰려갈 수 있는데 개통을 되었는데 그 지역의 그 개통 이후의 형상, 그 지역의 형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많이 중시하는 것들이 어떤 한 개의 요인만, 일개의 요인만 보지 말고 여러 개의 요인이, 여러 가지 팩터들이 합쳐지는 걸 많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지역이 이렇게 지하철과 GTX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은 산바닥항 조망권 별로 안 중요합니다. 오직 교통이 넘버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질 게 걔가 개통 이후에 언제 학교가 형성될 거고 언제 학원가 형성될 건지 이게 넘버2죠. 그 다음에 이 학군과 이 학교가 너무 이것은 보이지가 않죠. 그럼 그 보이는 예측하려면 뭐죠? 그 지역의 업무 시설과 과연 상업 시설이 얼마나 들어와서 채워줄 건지. 단순히 지하철만 개통돼가지고 사람만 환승해주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면 가격이 별로 안 올 거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개통 이후에는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공급되어서 이게 지역적으로 끌어갈 거고 자족도시로 갈 건지 아니면 잠만 자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될 건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통 지역에서는 어떤 브레이크홀과 연결되어서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뭐 가장 비교적인데 어떤 서울이 하나가 있는데 가까운 지역에 여기 하나 섭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서울의 확장성을 가진 곳으로서 성장을 한다면 개통 이후에도 가격이 오르겠죠. 그런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아파트도 생기는 단위 규모가 뭐 2, 3천 세밖에 생기지도 않고 0만 하나 생기고 다른 상업시설을 그 법상으로는 만드는데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장사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은 경과하는 정도가 되겠고 그냥 서울 인근 가격 싼 아파트 정도의 공급 정도로 끝났다고 한다면 개통 이후에 거래가 되지 않고 가격은 반드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쪽 북쪽으로 가면 그러한 경인 지역들 뭐 신도시라고 해가지고 공급됐지만 현재 역 들어온다고 하고 하지만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배드타운 역할만 하겠고 이 배드타운에 사는 사람들은 먼저 돈이 조금 없고 사회초년생 없으신 분들이나 초년생에 가겠죠. 그러다가 경제활동하면서 돈을 모으면 자기 자녀들 교육할 위해서라도 어서 빨리 이쪽 서울 쪽으로 나오려고 하는 목표를 세우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통 가시는 분들이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 인근 지역에다가 사놓고 전세로 들어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전세 가격은 높은데 매매 가격과 거의 근사하더라도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블랙홀, 서울과 같은 블랙홀이 어느 정도 가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가격이 오르지 않고 배드타운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통 직전에 매각하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앞줄과 뒷줄을 잘 봐야 돼요. 앞줄과 뒷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사는 개통되는 지역이 아주 좋은 지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앞줄이고 뒷줄이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더 가격이 안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서울이라고 한다면 중간에 어떤 수도권에 동네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요 동네에는 그나마 서울과 떨어져 있지만 잘 먹고 잘 살고 가격도 잘 유지를 해왔어요. 그런데 새로운 여기 A라는 지역이 생기기도 하고 B라는 지역이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에 A라는 지역에 생긴다면
여기에 있는 기존의 구축 아파트보다는 새로운 지역으로 갈아타려고 하겠죠. 여기가 입주가 되면 교통 막히고 자리 잡기 힘드니까 앞쪽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과 오가는 A 지역은 앞줄이 앞줄이 서울만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개통 위에도 이후에도 오르고 또 서울권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출퇴근도 용이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B라는 지역이 생긴다고 한다면 앞줄과 뒷줄, 내가 지하철 하나의 개통으로 인해서 앞줄에 A 지역과 B 지역이 연결되는데 그동안에 구축 아파트로 인근 이뤄진 중심 도시가 있고 A라는 지역에 또 생기죠. 그러면 동시에 보통 역 하나가 생길 때는 한 개 지역 하나를 생기는 게 아니고 줄을 지어서 쭉 만들겠죠. 그래서 A, B, C 만듭니다. 그럴 경우에 B는 가격이 오를 것 같지만 요 구도심을 통과하면서 생기기 때문에 이 개통되게 되면 여기에 자리 잡기도 힘들고 교통난도 많이 발생되겠죠. 그렇다면 B는 개통 이후에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소득 경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채워지고 경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매각을 하고 앞줄로 갈아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앞줄과 뒷줄을 잘 맞춰볼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이런 B라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위에 산단이 구성돼 있고 상업 및 업무시설이 특이하게 있어서 이 지역에 있는 구도심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A보다는 B가 좀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은 판단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견해에서는 A가 더 우세하게 오를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프리미엄이 좀 차이가 있더라도 B보다는 A로 갈아타는 게 좋겠다. 이것은 아주 쉬운 생각인데 막상 분양이 이루어질 때 보면 A와 B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A 먼저 하고 B 먼저 하고 A 먼저 하고 B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차적 상황 때문에 비교하는 것보다 들어가서서 그냥 모델하우스 보고 그 지역만 보죠. 그리고 비교 대상이 없어집니다. 그냥 남들이 모이면 눈과 귀로만 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위치, 앞줄, 뒷줄 생각하지 않죠. 어떤 브랜드가 들어왔대,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대, 경쟁률이 몇 프로인데 이것만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앞줄, 뒷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중간에 별로 뷰도 필요하지 않고 공기가 동네 전체가 다 맑아서 맑은 공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데도 무조건 맑은 공기 하나에 꽂혀가지고 가죠. 그리고 나서 입주할 때 보고 나면 공기만 맑고 정신은 맑지 않은 그런 형태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자기 어떤 투자를 할 때는 그 투자하거나 분양받는 거 그리고 하나만 보지 말고 이 다른 인근 도시의 형태를 비교해서 볼 수 있고, 당장 여기에 매물이 없다 하더라도 좀 기다렸다가 다음 걸 투자하는 그런 습관도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죠. 공급량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공급량, 내가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이 있는데 A라는 지역이 위치가 아무리 좋아도 공급량이 예를 들어서 2,000세대, 3,000세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인프라가 학군 인프라, 학원 인프라, 그 다음에 상업 및 업무시설, 직주 근접적인 그런 인프라가 형성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인프라가 더 좋지 않았는데 요 A와 기존 도시를 뛰어넘는 B라는 지역이 여기 이 도시에 두세 배가 넘는 4만 세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 지역은 급행이 들어오겠고 도로망도 더 좋아지겠고 학교, 학원, 그리고 상업 및 업무시설, 그리고 또 자족도시역도 형태가 되기 때문에 비록 뒷줄에 있다 하더라도 블랙홀 효과가 여기 있겠죠. 그럼 이쪽을 또 인근 사람들을 끌어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르죠.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동탄 한 2기가 그런 형태로 보여지는 걸로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탄 2기가 계속 오른다는 게 아니고 그런 형태를 보여주었던 예를 들어본 거죠. 그래서 이 들어오는 공급량도 중요한 부분이고, 역을 따라서 계속 역마다 생겨가지고 아파트들이 많이 공급이 돼요. 그러면 좋은 지역, 기존의 좋은 지역들이 하향 평준화가 일어나서 가격이 평준화돼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 좀 비싸니까 한 정거장 더 가가지고 싼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하철이나 GTX 개통될 때 우리가 처음에
결정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격이 반드시 오릅니다. 그러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될 때는 인근의 주변의 시세를 좀 파악을 해서 오를 수 있는 부분이 더 요인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살 아파트, 내가 사는 아파트들이 정말 경쟁력 있는 지역이 되려면 선호도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직주 근접을 이룰 건지, 어떠한 형태로 여기 들어올 건지, 그리고 얼마나 단지 규모가 형성돼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정말 좋은 인프라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많이 계산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GTX 하나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GTX가 들어왔어요. 사람을 실어 날려요. 환승은 해요. 그런데 주변이 어떤 그 살기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앞으로 20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냥 영만 개통이 되고 기존에 있는 빌라와 기존에 있는 그 주거 환경은 도무지 변할 것 같은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 GTX 개통될 때까지만 오르고 나머지는 이제 오르나 전에 오르나 한숨을 쉬다가 매각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무조건 뭐 GTX, KTX, 지하철 이런 거에 보지 마시고 그 주변 환경을 고찰을 하면서 오를 수 있는 팩터, 지역 가치가 상승하는 팩터를 찾고 난 후에 요건 요 정도로 오겠구나. 내 힘으로는 다 할 수 없다라면 그 주변의 분들에게 또는 다른 전문가들에게 물어봐서 정말 시세 반영에 크게 도움될 건지, 지하철 개통 이전에 매각하고 나올 건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한 연후에 투자의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강의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